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아직 60세가 안 된 59세입니다. 둘째인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한 이후로는 주방에서 일하시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식사도 몇 끼니 때마다 일품요리를 해먹든가 아니면 빵을 먹거나 플레인 요거트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살이 찌기 시작하고 체중도 늘어서 시력까지 앞이 뿌옇다 못해 흐리고 눈이 부시기 일쑤라서 식사량도 엄청 줄이셨어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사시다 보니 맵고 짜고 얼큰했던 기존의 식습관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셔서 붉은 기운이 도는 육고기나 생선을 가급적 멀리 하신다고도 하셨어요. 뱃속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뱃속을 비우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후 5시 이후에는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일찍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쌀밥을 많이 드시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밑반찬도 하지 않으시게 되셨다고 했어요. 혼자서 또 밥맛이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제가 결혼을 한 이후로는 더더욱 그러셨을 거예요. 김치도 바쁠 때가 아니면 되도록 다 담궈 두셨는데 이제는 비싸더라도 국산 김치로 담그는 업체에게 사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치 담그는 것 하나만 하지 않으셨을 뿐인데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이며 장에 가서 기본 양념거리를 자주 사지 않아 효율적이라고 하셨어요. 거의 밥은 3분의 1로 줄이시고 샐러드와 견과류를 소량 드시면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몸도 가벼워지고 늘 소화불량과 변비에 시달리셨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그런 탓에 친정엄마도 저에게 애써서 김치 같은 거 간단한 거는 몰라도 일부러 담아 먹지 말고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돈만 조금만 더 주면 국산 김치에 국산 김치 재료로 맛있게 해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당연히 저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언제까지 주방 살림에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나요? 그 시간을 아껴서 자기 시간을 벌어야죠. 그런데 늘 주부로만 지내오신 시어머니께서는 여자는 주방에서 일해야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러시면서도 며느리는 꼭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한다고 못 박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주말 저녁에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말이다. 네 시아버지랑 단풍놀이 좀 다녀올까 한다. 한 사나흘 걸릴 게야. 그래서 말인데 여기 큰 집을 비워놓고 가자니 마음이 걸려서 그런다. 사부인이 그동안 너를 시집을 보내놓고 혼자서 적적 하셨을 텐데 여기에 와서 놀다가 가시라고 해라. 어쩌냐?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달밖에 안 되었는데 언제 그새 사돈끼리 친해졌다고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가 오란다고 가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말씀은 고마우신데요. 엄마가 일이 바쁘셔서요. 여쭤는 볼게요. 뭘 여쭙고 말고 하냐? 여기가 남의 집이냐? 사돈이어도 내 며느리가 내 집에 오는데 무슨 그런 걸 따져? 너도 네 친정엄마를 오붓하게 지내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 않아도 네 친정엄마가 전원주택에 산다고 부러워하지 않았냐? 한번 우리가 없는 김에 놀러 오시라고 말씀 잘 드려라. 알았냐? 네, 어머니. 솔직히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엄마한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무척 힘들어하신 엄마를 남겨두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무척 죄송스럽고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가 장사를 하시니까 사람들과 매일 소통하며 지내셨어요. 하지만 엄마도 이젠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꽃놀이다, 단풍놀이다, 여기저기로 놀러도 다니고 좋은 시절을 다 잘 보내고 있는데 고생하며 바삐 살다가 하늘나라로 보낸 아버지를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난다고 하셨어요. 이젠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하느라고 이 구역을 못 벗어나냐고 하시면서 우울해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시어머니를 무척 부러워하셨어요. 무슨 복이 많아서 같은 여자로 태어나서 누구는 남편 복이 많아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평생을 집안에서 살림만 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진하고 멋들어진 전원주택에서 마님처럼 호화스럽게 살면서 남편과 함께 여기저기로 놀러도 다니냐. 나는 복도 없어서 남편도 없고 이 모양인데. 엄마는 마치 빈둥지 증후군처럼 제가 결혼하자마자 그런 허전함을 느끼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때가 기회다 싶기도 해서 엄마에게 여쭸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버님이랑 단풍 구경 가신다면서 넉넉 잡고 일주일은 집을 비우실 거래. 그래서 엄마랑 놀러 오라는데 어때요? 그래? 네 시어머니는 참 복도 많다. 그렇게 그 큰 전원주택에서 사시면서도 단풍 구경을 일주일씩이나 가신대? 뭔 복이 그렇게 남았냐? 사돈이 엄청 자상하신가 보다. 나야 가고는 쉽지. 그런 데는 구경도 못 해봤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친정 엄마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엄마, 가자. 내가 휴가를 빼면 돼요. 그동안 엄마랑 너무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거기 갔다가 엄마가 불편하면 그냥 오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진짜 그래도 되는 거냐? 그래도 사돈집인데 어려워서 그런다. 뭐 어때요?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했는데요. 집도 봐주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단풍 여행을 떠난다는 날에 전원주택인 시댁의 엄마를 모시고 도착했어요. 엄마는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이며 집을 둘러보며 입을 쩍 벌리며 좋다고 연발하셨습니다. 에고, 나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냐? 네 시어머니는 복을 타고났다. 난 체질이도 복도 없어. 부럽다 부러워. 도착을 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착했냐? 그럼 네가 항상 지내던 방 말고 아래층에 있는 방에서 지내시라고 해라. 그리고 있잖니, 내가 깜빡 잊고 말을 못했는데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마당에 보면 비닐로 덮어둔 배추가 있을 거야. 네, 그런데요? 그게 말이다. 내가 여기 오기 바빠서 그걸 다 절이지 못하고 왔지 뭐냐. 네 시아버지가 어찌나 욕심이 많던지 배추밭에서 그 많은 배추를 다 뽑아다 놨지 뭐냐. 내가 그걸 언제 다 하겠냐. 네, 그런데요? 넌 네 엄마를 닮아서 손끝도 야무지잖냐. 그러니까 거기 온 김에 네 친정엄마랑 다는 아니더라도 배추 좀 절여놓고 창고에 재료는 다 있으니까 내친김에 김장 좀 하면 안 되겠냐? 내가 해야 되는데 어찌나 단풍놀이도 때를 맞춰야 한다고 해서 말이다. 순간 뭔가에 한 대 얻어 터진 것 같더라고요. 내 귓구멍이 제대로 박혀있나 싶고 도대체 내가 뭔 소리를 들었는지 헷갈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놀러 오라고 하셔놓고 김장을 하라고요? 아니다. 김장하라고 부른 건 아니야. 마당에 그렇게 배추만 쌓아놓고 와서 썩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 아깝잖니? 어머니, 그럴 거면 뭐하러 배추를 뽑아다 놓으셨어요? 저보고 하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네가 김치를 담그면 얼마나 담궈봤다고 너한테 김장을 시키려고 그랬겠냐? 마침 네 친정엄마도 오신다니까 그런 거지. 설마 사부인을 공짜로 일 시켜 먹는 거는 아니다. 내가 섭섭지 않게 수고비는 드릴 테니까 잘 좀 부탁한다. 아주 생글생글 고상하게 웃으시며 얼척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일부러 저희 엄마를 모시고 놀러 오라고 하신 거죠? 놀러 온 손님에게 배추다발 산처럼 쌓아놓고 일 시켜먹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뭐야? 너 말 다 했냐? 손님은 누가 손님이야? 넌 우리 집 며느리 아니냐? 어디다 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정말 고약스럽네. 그래요?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믿고 맡기시고 가셨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웃긴 짬뽕 같은 시어머니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두시가, 너 일 이거 먹고 빨리 와야겠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나랑 엄마한테 김장을 해놓으란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 이상 네가 와서 김장을 해야겠다. 행여나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어머니랑 아버님한테는 연락 말고 와라. 빨리 와. 알았어? 내게 너무 착한 남편은 쏜살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장님에게 막걸 여러 병 들고 가서 말을 했어요. 동네 분들에게 일당을 잘 쳐줄 테니까 저희 집 김장을 도와주세요. 일당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다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날 그 큰 너른마당에 동네 할머니들까지 다 모여들어서 동네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그저 그 분위기에 젖어서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남편은 연락에 장으로 달려가서 동네 분들이 드실 막걸리와 고기와 안주거리를 사쟁기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거기 하루만 지내다가 단풍놀이 하러 함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댁집의 그 큰 앞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그 보기 좋은 모습을 찍어서 시어머니께 전송했어요. 어머니, 동네 분들이 김장을 발벗고 도와주시네요. 이분들 다 일당 잘 쳐주세요. 그러자 곧바로 시어머니가 깜놀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게 뭔 짓이냐? 내가 너랑 네 친정엄마가 김장을 해주랬지. 누가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라고 했냐? 내가 얼마나 아끼고 아낀 소중한 금잔디를 다 밟고 다니고 난리 쳐놨네. 누가 이러라고 했어? 어머니야말로 누가 사부인을 불러다가 김장을 시키라고 했어요. 동네 분들이 너도 나도 서로 오셔서 김장을 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죠. 어머니 아드님이 열심히 술 사다가 바치고 고기를 사다가 먹이고 딱 봐도 배추가 500폭은 되어 보이던데 고생 꽤나 하겠네요. 뭐야? 너는 뭐하고 그러냐? 제가 뭐 하긴요. 제가 친정엄마랑 놀러왔지. 김장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 단풍 엄청 이쁘네요. 그만 끊을게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는지 연락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그 큰 전원주택에 애지중지하며 가꾼 앞마당과 뒷뜰을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며 내어주지도 않았었는데 동네 할머니들이랑 동네 어린이들까지 구경나서 놀러온 바람에 잔디고 뭐고 조경이고 싹 다 훼손되어 버렸으니 진땀 꽤나 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남편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엄마, 미친 거 아니세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제가 보니까 좋기 500폭은 넘어 보이던데 동네 사람들 안 부르고 어떻게 타냐고요? 이래놓고 놀러 가셨어요? 그것도 장모님 모셔놓고 말이죠. 다시 한번 장모님이나 며느리 부를 생각 마세요. 아셨어요? 시어머니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정원은 타만 가지고 일은 일대로 따로 다 하고 남편에게 끝나는 날까지 소리는 소리대로 다 들으면서 그 많은 김장을 다 끝마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500포기도 많아서 마을 회관의 어르신들을 위해 드리고 고아원에 가져다 주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조금씩 나눠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랬어요. 다시는 엄마가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지 마라. 이거 2번 하다가는 골병 들겠다. 알았어. 걱정 마라. 너도 어머니가 당근 김치는 받아오지도 마라. 우린 사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나 많이 김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저기 기부하시라고 해. 알았지? 시부모님은 농사도 전원생활의 일도 그저 취미삼아 하시면서 저와 친정엄마에게는 힘든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쪽에는 근처도 안 갈 테니까요. 어디 무서워서 가겠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